일단 이란에 집중해서 얘기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고 이란의 문제는 또 딴 거예요. 얽혀 있지만 이란의 입장. 다른 걸로 봐야 됩니까? 네, 분리해서.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네. 이 전쟁에 참전한다는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미국이 뭐 우크라이나 도와주고 유럽이 우크라이나 도와주고 지금 이런 개념인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이란 또 시아파 뭐 이런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국의 이해와 자기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는 목적인데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란은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헤즈볼라나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뭐 후티 문제 이런 거 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고 싶은 것 뿐이죠. 이란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대외적으로 미국 경제 제재가 생각보다 세게 갔고 이렇게 세게 갈 줄 몰랐겠지 자기들도.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혁명에 지친 세력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란은 지금도 통치 체제가 혁명 정부를 안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뭔가 혁명하고 뭐 했을 때 이 언젠가는 이게 우리가 옛날에도 왜 군부도 사실은 뭐 민정이양이란 말을 썼잖아. 근데 이제 민정으로 아직은 못 간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계속 했던 건데 혁명 정부도 결국은 민정 형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내부에서도 이제 불만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유지를 하자니 이 딜레마가 뭐냐 외부에 적이 있어야 돼. 혁명을 유지하려면 외부에 우리 혁명을 파괴하려는 세력이 있어야 돼. 그 가장 큰 세력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제재 같은 거예요. 근데 미국의 제재를 안 풀면 국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해요. 그런데 미국하고 손잡으면은 풀어도 나 이제 혁명 포기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혁명이 이제 완성됐으니까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좀 편함을 돌려주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를 파괴하려는 미국하고 손을 잡고 갑자기 뭐 이걸 풀면은 이것도 혁명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유지를 해도 혁명을 무너뜨리는 거고 나가도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외 전쟁이 있고 뭐 외지의 적이 있으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대외 전쟁이 있거나 우리를 파괴하는 세력이 있으면 혁명을 유지하기 참 좋은데 지금은 이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지금 이런 건데 이게 내가 지금 이란의 문제를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어떤 체제가 좀 특별한 체제, 약간 과도기적 체제일수록 특별한 명분을 잡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 말처럼 이게 필요 없게 됐어. 전쟁 끝났어. 이젠 평화체제로 가자.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 다 이제 비슷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게 없어졌다 하기도 그렇고 이거를 붙들고 가기도 그렇고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우리 역사를 돌이켜봐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딜레마에서 지금 이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이란도 전면전을 할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전면전을 할 능력도 안 되고 이스라엘도 사실 이란하고 전면전 한다는 거는 득보다 실이 크죠. 뭐 왜 하겠어 거기 가서.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건너서 이라크를 건너서 뭐 이란을 영토를 차지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정말 이란을 뭐 지구상에서 지울 겁니까? 지울 수 없죠. 뭐 설사 지구상에서 지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행복하고 편하게 사나?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지금 주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란을 제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란이 있다는 세상에서 이란의 역할을 이제 변화시켜서 또는 약화시켜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해 가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사실 전면전 이스라엘하고 일으킬 마음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초강수로 나가서 이란 내부에서도 한이 암살하고 헤즈볼라를 거의 지금 박살을 내버렸는데 이 과정에서 이란이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항의 축이여 일어나라. 그게 난 손대겠다 소리잖아. 너희들 싸워라. 나는 여기 좀 도와만 줄게. 부채질만 해줄게. 이렇게 되니까 그야말로 그 시아파 세력들 특히 헤즈볼라 쪽이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충격을 받아서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이스라엘이 지워버렸어요. 이러다 보니 이란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해졌고 요 짧은 사이에 너무 좀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국내에도 보도가 됐다가도 그냥 훅 지나갔는데 사실 여기서 시아파가 느낀 충격이 컸거든요. 근데 그 뒷수습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또 쳐버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미사일을 쏘는 이런 형식적인 걸 한 건데,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 체면 세워주고 이거로 끝내자. 그리고 우리, 근데 그렇다고 이란이 뭐 헤즈볼라나 이런 데 지원을 딱 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정도 할 때니까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라는 이제 사인을 보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거를 이제 그냥 얻어맞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렇죠. 네. 뭐 지금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제 오늘 뭐 당장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붙고 확전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제가 수없이 이번에 얘기를 했지만 전쟁은 내가 그런 생각을 해도 자 이제 싸우지 맙시다. 이게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너무 많이 얽혀 있잖아. 그래서 제가 비유는 잘 드는 이 비유 계속 드는데 서로 이제 끝내고 싶어. 근데 체면이 있단 말이야. 나 가장인데. 그래서 이렇게 한 대 툭 치고, 치면서 은둔 이렇게 했다고. 근데, 그럼 이 사람 맞고 끝내? 지금 이런, 근데 쳤더니 좀 세게 치고, 애들은 막 박수 치고, 이래서 이걸 끝내고 싶은데, 대놓고 악수할 수도 없고. 그렇죠. 완전히 먼저 손 내밀 수도 없고. 자존심이 그냥. 먼저 끝낼 수도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핵시설이니 막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약간, 언론의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이란한테 어느 정도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런 이제 작업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언론 플레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전쟁을 끝내고 지금 이렇게 서로 치고 있으니까 좀 이란도 자제시키고 하려니까 뭐 이스라엘이 핵을 칠 수도 있다 뭐 이런, 물론 회의는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공개하면서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핵이 아니라 뭐 어디 적당한 거 하나 쳤을 때 아이고 제발 끝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고, 지금 무서운 얘기가 막 나오는 거는 바로 그거를 위해서 사전 작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가 이란의 핵시설 타격이다 뭐 이런 말이 계속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란도 이판삼판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이란은 패배를 인정하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 패배를 인정하면, 그렇다고 뭐 패배를 인정하면 뭐 어떻게 되냐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항상 제가 나 쳤어? 우리가 5명 죽었어. 좋아, 그럼 난 니네 50명 죽을 거야. 이런 것이 이제 표면적인 논리는 왔다 갔다 하지만, 전쟁이란 건 기본적으로 전략이 있고 목표가 있는 거예요. 전략적 목표와 국제적 상황 속에서. 네네. 그럼 이들이 지향하는 게 뭔가, 그들이 지향하는 방법으로 지금 쓰는 게 뭔가, 이거를 잘 봐야죠.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뭐 예를 들면 핵시설이다 그러면 뭔가 원인과 목표가 분명해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집착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사실은. 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의 본질이 뭐냐? 서로 지금 싸울 이유가 없어. 뒤에서 서로 도와주고 이러는 것 뿐이야. 직접적으로 안 싸우려고 그래. 예를 들면 한국 전쟁 때 미국하고 소련이 다 지원했잖아요. 그렇다고 미국하고 소련이 한 번이라도 싸웠어요? 대사들끼리 뭐 주먹질이라도 했어요? 아니면 너희는 이제 뭐 우리랑 전쟁 국가에 선포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구조, 사람 세상은 참 이상해서 남들이 볼 때는 이게 다 그 뭐 전쟁 아니냐 너가 하지만 그 형식성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누구는 군복 입고 앉아있고 누구는 양복 입고 앉아있으면 저 사람하고 나는 전시가 아닌 거예요. 이런 이상한 명분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이게 다 이렇게, 전쟁이라는 건 서로 피를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 이걸 어떻게 매조지 하느냐라는 걸 놓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고,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참 딜레마가, 적당히 맞은 만큼 돌려준다는 티는 내면서 상대가 더 분노 안 하게 하는 지금 그런 방법을 찾으려니까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언론을 통해서 정부나 이런 걸 막 지금 던지고 있는, 저는 그런 거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여기 정세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큰 틀에서는. 그런데 이게 지금 저쪽도 정상적으로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 이런 시점에 이란에 있는 어떤 강경파 군사령관이 정말 뭐 어디를 보내서 폭발을 시키거나 테러를 시켜보내, 이러면 이제 또 정세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큰 틀은 이렇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는 이제 다양한 이제 변수가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사실 뭐 종교적인 문제, 뭐 그런 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여기에서 잘 먹고 사느냐. 그럼요. 네, 그런 문제가 현실적인 중요하기 문제죠.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말씀 들으니까 딱 생각이 난 게 뭐 사우디라든지 카타르라든지 뭐 GIF 국가라고 하나요? 거기는 뭐 전혀 중립이고 참전 안 하겠다고 완전히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네, 가만히 있죠. 음. 근데 항상 그랬어요. 옛날에 뭐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인데 전 아랍세계가 거국적으로 덤벼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참전하고 이런 게 형식적인 것도 많았고 뭐 진짜 싸운 나라는 시리아하고 이집트 정도였고 요르단도 뭐 그냥 부색만 했고 그러니까 이라크는 의용군 가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때나 지금이나 왜 우리는 자꾸 아시아 그럼 다 똑같이 볼까? 중동 똑같지 않아요. 다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네네. 다만 지금은 세계 뭐 강대국 지도자나 다 알고 있어.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것이다. 근데 지금 이란도 이번에 발 빼려고 그랬는데 네. 뭐 헤즈볼라 뭐 지부가 폭사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니네가 선을 넘었네 뭐 이러는데 그 선을 넘어서 그러니까 선을 넘은 건 맞아. 선을 넘었는데 선을 넘어서 거기까지 갈 마음이 없다고요. 그럼 이제 이 중간에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아이가 시한폭탄 갖고 노는 경우라고 할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이 이론을 실현하는 방법을 두고 지금 고민스러운 거죠. 조만간 미국 대선이잖아요. 네. 대선 이후에는 뭔가 좀 중동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저는 평생 살면서 네. 미국이 어쨌든 센 나라잖아. 그게 단순히 뭐 군사력이 세다가 아니라 전 세계하고 다 얽혀 있죠. 그래서 옛날에 누구 말처럼 사자가 기침을 하면 뭐 앞에 있는 뭐 모기는 생존이 위험하다는 식으로 미국은 그냥 세서 그냥 깡패짓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세계랑 얽혀 있어서 네네네. 미국의 행동이 어떤 거에든지 다 영향을 미치는데 살면서 미국 대선 끝나면 이라는 얘기를 평생 듣고 살아서 뭐 일만 있으면 대선은 4년마다 오고 1년 전부터 그러는데 뭐 국제정세만 있으면 대선 이후에 대선을 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정말 이제 질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이제 미국 대선 얘기에 약간 노이로제가 있어요. 그냥 질려버렸어. 그래서 뭐 대선이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선 두고 이렇게 하면 저는 항상 빼버려요. 물론 이거 제가 큰일 날 얘기인데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미국의 어떤 국제 정치라든가 어떤 미국의 역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뺀다는 게 아니라 네네. 대선이라는 변수로 돼서 이게 휙휙 바뀐다. 그런 변수로는 크게 안 바뀌어요. 제가 지금까지 봐서는. 오히려 미국의 큰 원칙, 미국의 어떤 세계 정책 속에서 현재 상태, 이게 대선 때는 뭐 말이 많지만 실제 대선이 됐다고 해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됐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푸틴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 오늘 얘기는 좀 다르겠는데 네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달라지는 건 있죠. 미국인들이 살면서도 뭐가 많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러나 전 세계는 너무나 큰 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막 예를 들면 나토가 해체된다. 뭐 푸틴이 유럽을 총친고 이러 나 모르겠다. 이렇게 안 돼요. 뭐 갑자기 트럼프가 되면 이란 대제 다 해체한다. 뭐 그런 말 안 했지만 예를 들면 뭐 중국하고 미국 문제가 그냥 한 번에 해결된다. 어떻게? 그게 뭐 대통령 둘이 싸워서 된 일인가? 중국 문제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어떤 이슈를 내고 이것도 사실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등치가 크고 센 나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나의 작은 정책을 해도 국가가 막 휘청휘청 한단 말이에요. 금리 뭐 좀 올려도 막 난리가 나고 이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통째로 가거나 막 갑자기 군사 정책을 원칙을 바꿔버리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큰 선에서는 바뀌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권 바뀌면 러우 전쟁 끝난다. 전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물론 무시한다는 뜻은 아닌데 미국 대선을 너무 큰 변수로 놓고 싶지 않아요. 세계 정세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번에 헤즈볼라 관련해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애써 깔아놓고 있던, 그리고 하지만 노출시키지 않고 있던 정보망을 이제 200% 이제 과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제 헤즈볼라 뭐 몇몇 지도자들을 이제 암살하는, 뭐 그거야 뭐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헤즈볼라가 이제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다 도청기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다 갖다 버려라. 그러고 이제 이스라엘이 첨단 기술로 이제 그런 도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적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를 맞설려면 오히려 로우테크로 그런 여지가 없는, 사실 삐삐 같은 경우는 뭐 발신한 뭐 그런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 자체가 무슨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그냥 신호가 오면 그냥 숫자 몇 개, 글자 몇 개 보여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뭐 해킹할 수도 없고, 뭐 그다음에 여기다가 뭘 전자적으로 뭘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거까지 이제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헤즈볼라나 이런 친구들이 뭔가의 다른 옵션을 취할 거야 라고 미리 생각을 해서 실제로 올해 초에 헤즈볼라가 자 삐삐로 갑시다 라고 하기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이미 헝가리에다가 유령 회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전자전과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거기다가 우리가 슬쩍 우리가 공급하는 물건을 끼워 넣어서 타격을 주겠다라고 미리 계획을 세워놓은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대만제 삐삐라고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뭐 라이선스를 헝가리에 있는 어떤 회사가 받아서 생산하는 건데 그 회사는 유령 회사고 실제로 그 회사가 납품하는 물건들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직도 조사 중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제일 확실한 것은 자관 리튬 거기도 이제 한번 충전하면 한 90일 가까이 쓰는 이제 물건이니까 네. 그 사이에다가 아주 소량의 폭약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특정 메시지가 가면 이게 기폭할 수 있는 스위치까지 같이 이제 넣어놓은 거고, 삐삐가 오면 뭐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자관 작으니까 네, 엄청 작죠. 일단 이거를 네. 꺼내서 네. 눈을 봐야 되거든요. 터지면 앞면이 손상이 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여기 있다가 그냥 놔뒀다가 터지면 하반신을 다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의 정보력, 그 다음에 공작, 뭐 이런 역량을 사실 되게 과시했다. 그러니까 이제 헤즈볼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예. 그리고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라는 이제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시작이 돼서 이란과 뭐 전쟁을 한다라고 하다가 최근에는 헤즈볼라랑 이제 확전이 되는 그런 모양새긴 네. 하거든요. 이 향후 중동 이 갈등은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세요? 글쎄요, 뭐 예측 불허입니다. 중동 지역의 이제 여러 가지 정세는 예측 불허인데, 어떻든 간에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과거의 양상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과거의 양상이라면 뭐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국제사회가 일정 부분 뭐 자제를 촉구를 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면 뭐 서로가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서로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를 하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긋지긋하다. 이제 저 헤즈볼라,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아예 다 쓸어버리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냐. 욕 좀 먹더라도 이참에 그냥 다 쓸어버리고 그냥 다 가자라고 하는 이제 이 흐름이 또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 봤을 때는 언제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갈 거냐. 이러다가 이제 우리 이제 이스라엘 경제도 절단나고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 모든 문제는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예측하지 못했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왜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이제 또 반대의 목소리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찌됐든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이런 불안한 데서 나 살기 싫어. 그래가지고 한 50만 명 이상의 이제 인력들이 해외로 지금 또 빠져나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상황들이 과거와는 이제 다른 이제 상황이 이제 되고 있고, 어떻든 제가 봤을 때는 중동은 항상 화약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는 어떻든 서로가 그런 복잡한 문제는 잊어버리고 네. 좀 좋은 방향으로 가자 라고 해서 위에 지도자들끼리 이리저리 합을 맞춰서 뭐 에이브라함 협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손도 잡고 정상적인 어떤 관계로 가고 넘어가고 싶어 했었어요. 왜냐면 그래야 뭐 뭔가를 해볼 여지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들이 작년 이제 10월 하마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스라엘로 인해 가지고 다 다시 튀어나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누군가 책임지고 수습해 놓고 정리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이거를 정리를 하고 과감하게 자, 내가 결단을 내릴 테니까 없던 일로 하자. 라고 할 만큼의 간큰
지도자는 지금 중동 전체에도 이제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연출이 될 거고, 앞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중동 역시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또 바뀔 거예요.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더 중동 지역의 여러 정세들이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싫으나 좋으나 전 세계 슈퍼파워는 여전히 이제 미국이고, 가지고 있고. 예, 네. 그리고 그 미국이 이제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건 당연한 거고, 실제로 이제 그러한 이제 미국 대선의 영향이 이제 돌고 돌아서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 이제 잘 지켜봐야 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누가 이길 거냐, 누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것보다는 왜 미국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하지?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도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미국 잘 알지, 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해서 미국 사회가 크게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변화의 원인이 뭔지, 그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일단 이란에 집중해서 얘기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고 이란의 문제는 또 딴 거예요. 얽혀 있지만 이란의 입장. 다른 걸로 봐야 됩니까? 네, 분리해서.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네. 이 전쟁에 참전한다는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미국이 뭐 우크라이나 도와주고 유럽이 우크라이나 도와주지, 지금 이런 개념인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이란 또 시아파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결국은 자국의 이해와 자기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는 목적인데,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란은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헤즈볼라나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뭐 후티 문제 이런 거 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고 싶은 것 뿐이죠. 이란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대외적으로 미국 경제 제재가 생각보다 세게 갔고, 이렇게 세게 갈 줄을 몰랐겠지, 자기들도.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혁명에 지친 세력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란은 지금도 통치 체제가 혁명 정부를 안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뭔가 혁명하고 뭐 했을 때 이 언젠가는 이게 우리가 옛날에도 왜 군부도 사실은 뭐 민정이양이란 말을 썼잖아. 근데 이제 민정으로 아직은 못 간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계속 했던 건데, 혁명 정부도 결국은 민정 형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내부에서도 이제 불만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유지를 하자니 이 딜레마가 뭐냐, 외부에 적이 있어야 돼. 혁명을 유지하려면 외부에 우리 혁명을 파괴하려는 세력이 있어야 돼. 네. 그 가장 큰 세력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제재 같은 거예요. 근데 미국의 제재를 안 풀면 국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해요. 그런데 미국하고 손잡으면은 풀어도 나 이제 혁명 포기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혁명이 이제 완성됐으니까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좀 편함을 돌려주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를 파괴하려는 미국하고 손을 잡고 갑자기 뭐 이걸 풀면은 이것도 혁명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유지를 해도 혁명을 무너뜨리는 거고, 나가도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외 전쟁이 있고 뭐 외지의 적이 있으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대외 전쟁이 있거나 우리를 파괴하는 세력이 있으면 혁명을 유지하기 참 좋은데, 지금은 이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지금 이런 건데, 이게 내가 지금 이란의 문제를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어떤 체제가 좀 특별한 체제, 약간 과도기적 체제일수록 특별한 명분을 잡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 말처럼 이게 이제 필요 없게 됐어, 전쟁 끝났어, 이젠 평화 체제로 가자,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 다 이제 비슷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게 없어졌다 하기도 그렇고, 이거를 붙들고 가기도 그렇고,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우리 역사를 돌이켜봐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딜레마에서 지금 이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이란도 전면전을 할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전면전을 할 능력도 안 되고, 이스라엘도 사실 이란하고 전면전 한다는 거는 득보다 실이 크죠. 뭐 왜 하겠어, 거기 가서.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건너서 이라크를 건너서 뭐 이란을 영토를 차지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정말 이란을 뭐 지구상에서 지울 겁니까? 지울 수 없죠. 네. 뭐 설령 지구상에서 지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행복하고 편하게 사나?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지금 주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란을 제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란이 있다는 세상에서 이란의 역할을 이제 변화시켜서 또는 약화시켜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해 가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사실 전면전 이스라엘하고 일으킬 마음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초강수로 나가서 이란 내부에서도 한이 암살하고 헤즈볼라를 거의 지금 박살을 내버렸는데 이 과정에서 이란이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항의 축이여 일어나라. 그게 난 손대겠다 소리잖아. 너희들 싸워라. 나는 여기 좀 도와만 줄게. 부채 좀 해줄게. 네. 이렇게 되니까 그야말로 그 시아파 세력들 특히 헤즈볼라 쪽이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충격을 받아서 분노를 표출하게 되더니 이스라엘이 지워버렸어요. 이러다 보니 이란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해졌고 요 짧은 사이에 너무 좀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국내에도 보도가 됐다가도 그냥 훅 지나갔는데 사실 여기서 시아파가 느낀 충격이 컸거든요. 근데 그 뒷수습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또 쳐버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미사일을 쏘는 이런 형식적인 걸 한 건데,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 체면 세워주고 이거로 끝내자. 그리고 우리, 근데 그렇다고 이란이 뭐 헤즈볼라나 이런 데 지원을 딱 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정도 할 테니까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라는 이제 사인을 보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거를 이제 그냥 얻어맞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렇죠. 네. 뭐 지금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제 오늘 뭐 당장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붙고 확전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제가 수없이 이번에 얘기를 했지만 전쟁은 내가 그런 생각을 해도 자 이제 싸우지 맙시다. 이게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너무 많이 얽혀 있잖아. 그래서 제가 비유는 잘 드는 이 비유 계속 드는데 서로 이제 끝내고 싶어. 근데 체면이 있단 말이야. 나 가장인데. 그래서 이렇게 한 대 툭 치고, 치면서 은둔히 이렇게 했다고. 근데, 그럼 이 사람 맞고 끝내? 지금 이런, 근데 쳤더니 좀 세게 치고, 애들은 막 박수 치고, 이래서 이걸 끝내고 싶은데, 대놓고 악수할 수도 없고. 그렇죠. 완전히 먼저 손 내밀 수도 없고. 자존심이 그냥. 먼저 끝낼 수도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핵시설이니 막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약간, 언론의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이란한테 어느 정도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런 이제 작업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언론 플레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전쟁을 끝내고 지금 이렇게 서로 치고 있으니까 좀 이란도 자제시키고 하려니까 뭐 이스라엘이 핵을 칠 수도 있다 뭐 이런, 물론 회의는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공개하면서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핵이 아니라 뭐 어디 적당한 거 하나 쳤을 때 아이고 제발 끝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고, 지금 무서운 얘기가 막 나오는 거는 바로 그거를 위해서 사전 작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가 이란의 핵시설 타격이다 뭐 이런 말이 계속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네. 되면 이란도 이판삼판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이란은 패배를 인정하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 패배를 인정하면, 그렇다고 뭐 패배를 인정하면 뭐 어떻게 되냐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항상 제가 나 쳤어? 우리가 5명 죽었어. 좋아, 그럼 난 니네 50명 죽을 거야. 이런 것이 이제 표면적인 논리는 왔다 갔다 하지만 전쟁이란 건 기본적으로 전략이 있고 목표가 있는 거예요. 전략적 목표와 국제적 상황 속에서. 네네. 그럼 이들이 지향하는 게 뭔가, 그들이 지향하는 방법으로 지금 쓰는 게 뭔가, 이거를 잘 봐야죠.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뭐 예를 들면 핵시설이다 그러면 뭔가 원인과 목표가 분명해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집착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사실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의 본질이 뭐냐? 서로 지금 싸울 이유가 없어. 뒤에서 서로 도와주고 이러는 것 뿐이야. 직접적으로 안 싸우려고 그래. 예를 들면 한국 전쟁 때 미국하고 소련이 다 지원했잖아요. 그렇다고 미국하고 소련이 한 번이라도 싸웠어요?
대사들끼리 뭐 주먹질이라도 했어요? 아니면 너희는 이제 뭐 저기 우리랑 전쟁 국가에 선포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구조, 사람 세상은 참 이상해서 남들이 볼 때는 이게 다 그 뭐 전쟁 아니냐 너가 하지만 그 형식성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누구는 군복 입고 앉아있고 누구는 양복 입고 앉아있으면 저 사람하고 나는 전시가 아닌 거예요. 이런 이상한 명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이게 다 이렇게 전쟁이라는 건 서로 피를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 이걸 어떻게 매조지하느냐라는 걸 놓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고,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참 딜레마가 적당히 맞은 만큼 돌려준다는 티는 내면서 상대가 더 분노 안 하게 하는 지금 그런 방법을 찾으려니까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언론을 통해서 정부나 이런 걸 막 지금 던지고 있는, 저는 그런 거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여기 정세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큰 틀에서는. 그런데 이게 지금 저쪽도 정상적으로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 이런 시점에 이란에 있는 어떤 강경파 군사령관이 정말 뭐 어디를 보내서 폭발을 시켜놓은 테러를 시켜보세요. 이러면 이제 또 정세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큰 틀은 이렇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는 이제 다양한 이제 변수가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사실 뭐 종교적인 문제, 뭐 그런 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여기에서 잘 먹고 사느냐. 그럼요. 그런 문제가 문제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말씀 들으니까 딱 생각이 난 게 뭐 사우디라든지 카타르라든지 뭐 GIF 국가라고 하나요? 거기는 뭐 전혀 중립이고 참전 안 하겠다고 완전히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네, 가만히 있죠. 근데 항상 그랬어요. 옛날에 뭐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인데 전 아랍세계가 거국적으로 덤벼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참전하고 이런 게 형식적인 것도 많았고, 뭐 진짜 싸운 나라는 시리아하고 이집트 정도였고, 요르단도 뭐 그냥 부색만 했고, 그러니까 이라크는 의용군 가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때나 지금이나 왜 우리는 자꾸 아시아 그럼 다 똑같이 볼까? 중동 똑같지 않아요. 다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네네. 다만 지금은 세계 뭐 강대국 지도자나 다 알고 있어.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것이다. 근데 지금 이란도 이번에 발 빼려고 그랬는데, 네. 뭐 헤즈볼라 뭐 지부가 폭사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 니에가 선을 넘었네 뭐 이러는데, 그 선을 넘어서 그러니까 선을 넘은 건 맞아. 선을 넘었는데 선을 넘어서 거기까지 갈 마음이 없다고요. 그럼 이제 이 중간에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아이가 시한폭탄 갖고 노는 경우라고 할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이 이론을 실현하는 방법을 두고 지금 고민스러운 거죠. 조만간 미국 대선이잖아요. 네. 대선 이후에는 뭔가 좀 중동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저는 평생 살면서 네. 미국이 어쨌든 센 나라잖아. 그게 단순히 뭐 군사력이 세다가 아니라 전 세계하고 다 얽혀 있죠. 그래서 옛날에 누구 말처럼 사자가 기침을 하면 뭐 앞에 있는 뭐 모기는 생존이 위험하다는 식으로, 미국은 그냥 세서 그냥 깡패짓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세계랑 얽혀 있어서 네네네. 미국의 행동이 어떤 거에든지 다 영향을 미치는데, 살면서 미국 대선 끝나면 이라는 얘기를 평생 듣고 살아서 뭐 일만 있으면 대선은 4년마다 오고 1년 전부터 그러는데, 뭐 국제정세만 있으면 대선 이후에 대선을 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정말 이제 질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이제 미국 대선 얘기에 약간 노이로제가 있어요. 그냥 질려버렸어. 그래서 뭐 대선이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선 두고 이렇게 하면 저는 항상 빼버려요. 물론 이거 제가 큰일 날 얘기인데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미국의 어떤 국제 정치라든가 어떤 미국의 역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뺀다는 게 아니라, 네네. 대선이라는 변수로 돼서 이게 휙휙 바뀐다. 그런 변수로는 크게 안 바뀌어요. 제가 지금까지 봐서는. 오히려 미국의 큰 원칙, 어떤 미국의 어떤 세계 정책 속에서 현재 상태, 이게 대선 때는 뭐 말이 많지만 실제 대선이 됐다고 해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됐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푸틴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 오늘 얘기 좀 다르겠는데 네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달라지는 건 있죠. 미국인들의 살면서도 뭐가 많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러나 전 세계는 너무나 큰 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막 예를 들면 나토가 해체된다. 뭐 푸틴이 유럽을 총침공이다. 나 모르겠다. 이렇게 안 돼요. 뭐 갑자기 트럼프가 되면 이란 대제 다 해체한다. 뭐 그런 말 안 했지만 예를 들면 뭐 중국하고 미국 문제가 그냥 한 번에 해결된다. 어떻게? 그게 뭐 대통령 둘이 싸워서 된 일인가? 중국 문제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어떤 이슈를 내고, 이것도 사실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등치가 크고 센 나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나의 작은 정책을 해도 국가가 막 휘청휘청 한단 말이에요. 금리만 좀 올려도 막 난리가 나고, 이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통째로 가거나 갑자기 군사정책을 원칙을 바꿔버리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큰 선에서는 바뀌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권 바뀌면 러우전쟁 끝난다. 전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물론 무시한다는 뜻은 아닌데 미국 대선을 너무 큰 변수로 놓고 싶지 않아요. 세계 정세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번에 헤즈볼라 관련해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애써 깔아놓고 있던, 그리고 하지만 노출시키지 않고 있던 정보망을 200% 이제 과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제 헤즈볼라 뭐 몇몇 지도자들을 이제 암살하는, 뭐 그거야 뭐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헤즈볼라가 이제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다 도청기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다 갖다 버려라. 그러고 이제 이스라엘이 첨단 기술로 이제 그런 도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적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를 맞설려면 오히려 로우테크로 그런 여지가 없는, 사실 삐삐 같은 경우는 뭐 발신하는 뭐 그런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 자체가 무슨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냥 신호가 오면 그냥 숫자 몇 개, 글자 몇 개 보여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뭐 해킹을 할 수도 없고, 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전자적으로 뭘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거까지 이제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헤즈볼라나 이런 친구들이 뭔가의 다른 옵션을 취할 거야 라고 미리 생각을 해서 실제로 올해 초에 헤즈볼라가 자 삐삐로 갑시다 라고 하기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이미 헝가리에다가 유령 회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전자전과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거기다가 우리가 슬쩍 우리가 공급하는 물건을 끼워 넣어서 타격을 주겠다라고 미리 계획을 세워놓은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대만제 삐삐라고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뭐 라이선스를 헝가리에 있는 어떤 회사가 받아서 생산하는 건데 그 회사는 유령 회사고 실제로 그 회사가 납품하는 물건들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직도 조사 중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제일 확실한 것은 자관 리튬 거기도 이제 한번 충전하면 한 90일 가까이 쓰는 이제 물건이니까 네. 그 사이에다가 아주 소량의 폭약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특정 메시지가 가면 이게 기폭할 수 있는 스위치까지 같이 이제 넣어놓은 거고, 삐삐가 오면 뭐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자관 작으니까 네, 엄청 작죠. 일단 이거를 꺼내서 네. 눈을 봐야 되거든요. 터지면 앞면이 손상이 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여기 있다가 그냥 놔뒀다가 터지면 하반신을 다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의 정보력, 그 다음에 공작, 뭐 이런 역량을 사실 되게 과시했다. 그러니까 이제 헤즈볼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예. 그리고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라는 이제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시작이 돼서 이란과 뭐 전쟁을 한다라고 하다가 최근에는 헤즈볼라랑 이제 확전이 되는 그런 모양새긴 네. 하거든요. 이 향후 중동 이 갈등은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세요? 글쎄요, 뭐 예측 불허입니다. 중동 지역의 이제 여러 가지 정세는 예측 불허인데, 어떻든 간에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과거의 양상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과거의 양상이라면 뭐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국제사회가 일정 부분 뭐 자제를 촉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면 뭐 서로가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서로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를 하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긋지긋하다. 이제 저 헤즈볼라,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아예 다 쓸어버리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냐. 욕 좀 먹더라도 이참에 그냥 다 쓸어버리고 그냥 다 가자라고 하는 이제 이 흐름이 또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 봤을 때는 언제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갈 거냐. 이러다가 이제 우리 이제 이스라엘 경제도 절단나고,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 모든 문제는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예측하지 못했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왜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 라는 이제 또 반대의 목소리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찌됐든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야, 이런 불안한 데서 나 살기 싫어. 그래가지고 한 50만 명 이상의 이제 인력들이 해외로 지금 또 빠져나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상황들이 과거와는 이제 다른 이제 상황이 이제 되고 있고, 어떻든 제가 봤을 때는 중동은 항상 화약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는 어떻든 서로가 그런 복잡한 문제는 잊어버리고, 네. 좀 좋은 방향으로 가자, 라고 해서 위에 지도자들끼리 이리저리 합을 맞춰서, 뭐, 에이브라함 협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손도 잡고 정상적인 어떤 관계로 가고, 넘어가고 싶어 했었어요. 왜냐면 그래야 뭐 뭔가를 해볼 여지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들이 작년 이제 10월 하마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스라엘로 인해 가지고 다 다시 튀어나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누군가 책임지고 수습해 놓고 정리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이거를 정리를 하고 과감하게 자, 내가 결단을 내릴 테니까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할 만큼의 간큰 지도자는 지금 중동 전체에도 이제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연출이 될 거고, 앞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중동 역시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또 바뀔 거예요.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더 중동 지역의 여러 정세들이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싫으나 좋으나 전 세계 슈퍼파워는 여전히 이제 미국이고, 예. 네. 그리고 그 미국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건 당연한 거고, 실제로 이제 그러한 이제 미국 대선의 영향이 이제 돌고 돌아서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 이제 잘 지켜봐야 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누가 이길 거냐,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것보다는 왜 미국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하지?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도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미국 잘 알지, 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해서 미국 사회가 크게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변화의 원인이 뭔지, 그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일단 이란에 집중해서 얘기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고 이란의 문제는 또 딴 거예요. 얽혀 있지만 이란의 입장. 다른 걸로 봐야 됩니까? 네, 분리해서.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네. 이 전쟁에 참전한다는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미국이 뭐 우크라이나 도와주고 유럽이 우크라이나 도와주고 지금 이런 개념인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이란 또 시아파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결국은 자국의 이해와 자기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는 목적인데,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란은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헤즈볼라나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뭐 후티 문제 이런 거 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고 싶은 것 뿐이죠. 이란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대외적으로 미국 경제 제재가 생각보다 세게 갔고, 이렇게 세게 갈 줄을 몰랐겠지, 자기들도.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혁명에 지친 세력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란은 지금도 통치 체제가 혁명 정부를 안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뭔가 혁명하고 뭐 했을 때 이 언젠가는 이게 우리가 옛날에도 왜 군부도 사실은 뭐 민정이양이란 말을 썼잖아. 근데 이제 민정으로 아직은 못 간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계속 했던 건데, 혁명 정부도 결국은 민정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제 내부에서도 이제 불만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유지를 하자니, 이 딜레마가 뭐냐, 외부에 적이 있어야 돼. 혁명을 유지하려면 외부에, 우리 혁명을 파괴하려는 세력이 있어야 돼. 네. 그 가장 큰 세력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제재 같은 거예요. 근데 미국의 제재를 안 풀면 국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해요. 그런데 미국하고 손잡으면은 풀어도 나 이제 혁명 포기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혁명이 이제 완성됐으니까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좀 편함을 돌려주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를 파괴하려는 미국하고 손을 잡고 갑자기 뭐 이걸 풀면은 이것도 혁명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유지를 해도 혁명을 무너뜨리는 거고, 나가도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외 전쟁이 있고 뭐 외지의 적이 있으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대외 전쟁이 있거나 우리를 파괴하는 세력이 있으면 혁명을 유지하기 참 좋은데, 지금은 이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지금 이런 건데, 이게 내가 지금 이란의 문제를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어떤 체제가 좀 특별한 체제, 약간 과도기적 체제일수록 특별한 명분을 잡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 말처럼 이게 필요 없게 됐어. 전쟁 끝났어. 이젠 평화 체제로 가자.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 다 이제 비슷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게 없어졌다 하기도 그렇고, 이거를 붙들고 가기도 그렇고,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우리 역사를 돌이켜봐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딜레마에서 지금 이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이란도 전면전을 할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전면전을 할 능력도 안 되고, 이스라엘도 사실 이란하고 전면전 한다는 거는 득보다 실이 크죠. 뭐 왜 하겠어, 거기 가서.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건너서 이라크를 건너서 뭐 이란을 영토를 차지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정말 이란을 뭐 지구상에서 지울 겁니까? 지울 수 없죠. 네. 뭐 설사 지구상에서 지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행복하고 편하게 사나?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지금 주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란을 제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란이 있다는 세상에서 이란의 역할을 이제 변화시켜서 또는 약화시켜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해 가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사실 전면전 이스라엘하고 일으킬 마음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초강수로 나가서 이란 내부에서도 한이 암살하고 헤즈볼라를 거의 지금 박살을 내버렸는데, 이 과정에서 이란이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항의 축이여 일어나라. 그게 난 손대겠다 소리잖아. 너희들 싸워라. 나는 여기 좀 도와만 줄게. 부채 좀 해줄게. 네. 이렇게 되니까 그야말로 그 시아파 세력들, 특히 헤즈볼라 쪽이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충격을 받아서 분노를 표출하게 되더니 이스라엘이 지워버렸어요. 이러다 보니 이란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해졌고, 요 짧은 사이에 너무 좀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국내에도 보도가 됐다가도 그냥 훅 지나갔는데, 사실 여기서 시아파가 느낀 충격이 컸거든요. 근데 그 뒷수습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또 쳐버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미사일을 쏘는 이런 형식적인 걸 한 건데,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 체면 세워주고 이거를 끝내자. 그리고 근데 그렇다고 이란이 뭐 헤즈볼라나 이런 데 지원을 딱 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정도 할 테니까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라는 이제 사인을 보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거를 이제 그냥 얻어맞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렇죠. 네. 뭐 지금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제 오늘 뭐 당장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붙고 확전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제가 수없이 이번에 얘기를 했지만, 전쟁은 내가 그런 생각을 해도 자 이제 싸우지 맙시다. 이게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너무 많이 얽혀 있잖아. 그래서 제가 비유는 잘 드는, 이 비유 계속 드는데, 서로 이제 끝내고 싶어. 근데 체면이 있단 말이야. 나 가장인데. 그래서 이렇게 한 대 툭 치고, 치면서 은둔히 이렇게 했다고. 근데 그럼 이 사람 맞고 끝내? 지금 이런, 근데 쳤더니 좀 세게 치고, 애들은 막 박수 치고, 이래서 이걸 끝내고 싶은데, 대놓고 악수할 수도 없고. 그렇죠. 완전히 먼저 손 내밀 수도 없고. 자존심이. 먼저 끝낼 수도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핵시설이니 막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약간, 언론의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이란한테 어느 정도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런 이제 작업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언론 플레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전쟁을 끝내고 지금 이렇게 서로 치고 있으니까 좀 이란도 자제시키고 하려니까 뭐 이스라엘이 핵을 칠 수도 있다 뭐 이런, 물론 회의는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공개하면서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핵이 아니라 뭐 어디 적당한 거 하나 쳤을 때 아이고 제발 끝내라. 음.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고 지금 무서운 얘기가 막 나오는 거는 바로 그거를 위해서 사전 작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가 이란의 핵시설 타격이다. 뭐 이런 말이 계속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네. 되면 이란도 이판삼판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이란은 패배를 인정하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 패배를 인정하면 그렇다고 뭐 패배를 인정하면 뭐 어떻게 되냐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항상 쟤가 나 쳤어? 우리가 5명 죽었어. 좋아. 그럼 난 니네 50명 죽을 거야. 이런 것이 이제 표면적인 논리는 왔다 갔다 하지만 전쟁이란 건 기본적으로 전략이 있고 목표가 있는 거예요. 전략적 목표와 국제적 상황 속에서. 네네. 그럼 이들이 지향하는 게 뭔가? 그들이 지향하는 방법으로 지금 쓰는 게 뭔가? 이거를 잘 봐야죠.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뭐 예를 들면 핵시설이다 그러면 뭔가 원인과 목표가 분명해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집착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사실은. 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의 본질이 뭐냐? 서로 지금 싸울 이유가 없어. 뒤에서 서로 도와주고 이러는 것 뿐이야. 직접적으로 안 싸우려고 그래. 예를 들면 한국 전쟁 때 미국하고 소련이 다 지원했잖아요. 그렇다고 미국하고 소련이 한 번이라도 싸웠어요? 대사들끼리 뭐 주먹질이라도 했어요? 아니면 너희는 이제 뭐 우리랑 전쟁 국가에 선포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구조, 사람 세상은 참 이상해서 남들이 볼 때는 이게 다 그 뭐 전쟁 아니냐 너가 하지만 그 형식성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누구는 군복 입고 앉아있고 누구는 양복 입고 앉아있으면 저 사람하고 나는 전시가 아닌 거예요. 이런 이상한 명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이게 다 이렇게 전쟁이라는 건 서로 피를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 이걸 어떻게 매조지하느냐라는 걸 놓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고,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참 딜레마가 적당히 맞은 만큼 돌려준다는 티는 내면서 상대가 더 분노 안 하게 하는 지금 그런 방법을 찾으려니까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언론을 통해서 정부나 이런 걸 막 지금 던지고 있는, 저는 그런 거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여기 정세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큰 틀에서는. 그런데 이게 지금 저쪽도 정상적으로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 이런 시점에 이란에 있는 어떤 강경파 군사령관이 정말 뭐 어디를 보내서 폭발을 시켜놓은 테러를 시켜보세, 이러면 이제 또 정세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큰 틀은 이렇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는 이제 다양한 이제 변수가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사실 뭐 종교적인 문제, 뭐 그런 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여기에서 잘 먹고 사느냐. 그럼요. 그런 문제가 문제죠.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그 말씀 들으니까 딱 생각이 난 게 뭐 사우디라든지 카타르라든지 뭐 GIF 국가라고 하나요? 거기는 뭐 전혀 중립이고 참전 안 하겠다고 완전히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네, 가만히 있죠. 근데 항상 그랬어요. 옛날에 뭐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인데 전 아랍 세계가 거국적으로 덤벼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참전하고 이런 게 형식적인 것도 많았고, 뭐 진짜 싸운 나라는 시리아하고 이집트 정도였고, 요르단도 뭐 그냥 부색만 했고, 그러니까 이라크는 의용군 가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때나 지금이나 왜 우리는 자꾸 아시아 그러면 다 똑같이 볼까? 중동 똑같지 않아요. 다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네네. 다만 지금은 세계 뭐 강대국 지도자나 다 알고 있어.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것이다. 근데 지금 이란도 이번에 발 빼려고 그랬는데, 네. 뭐 헤즈볼라 뭐 지부가 폭사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니네가 선을 넘었네 뭐 이러는데, 그 선을 넘어서 그러니까 선을 넘은 건 맞아. 선을 넘었는데 선을 넘어서 거기까지 갈 마음이 없다고요. 그럼 이제 이 중간에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아이가 시한폭탄 갖고 노는 경우라고 할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이 이론을 실현하는 방법을 두고 지금 고민스러운 거죠. 조만간 미국 대선이잖아요. 네. 대선 이후에는 뭔가 좀 중동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저는 평생 살면서 네.
미국이 어쨌든 센 나라잖아. 그게 단순히 뭐 군사력이 세다가 아니라 전 세계하고 다 얽혀 있죠. 그래서 옛날에 누구 말처럼 사자가 기침을 하면 뭐 앞에 있는 뭐 모기는 생존이 위험하다는 식으로 미국은 그냥 세서 그냥 깡패짓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세계랑 얽혀 있어서 네네네. 미국의 행동이 어떤 거에든지 다 영향을 미치는데 살면서 미국 대선 끝나면이라는 얘기를 평생 듣고 살아서 뭐 일만 있으면 대선은 4년마다 오고 1년 전부터 그러는데 뭐 국제 정세만 있으면 대선 이후에 대선을 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정말 이제 질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이제 미국 대선 얘기에 약간 노이로제가 있어요. 그냥 질려버렸어. 그래서 뭐 대선이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선 두고 이렇게 하면 저는 항상 빼버려요. 물론 이거 제가 큰일 날 얘기인데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미국의 어떤 국제 정치라든가 어떤 미국의 역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뺀다는 게 아니라 네네. 대선이라는 변수로 돼서 이게 휙휙 바뀐다. 그런 변수로는 크게 안 바뀌어요. 제가 지금까지 봐서는. 오히려 미국의 큰 원칙, 어떤 미국의 어떤 세계 정책 속에서 현재 상태, 이게 대선 때는 뭐 말이 많지만 실제 대선이 됐다고 해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됐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푸틴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 근데 얘기는 좀 다르겠는데 네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달라지는 건 있죠. 미국인들의 살면서도 뭐가 많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러나 전 세계는 너무나 큰 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막 예를 들면 나토가 해체된다. 뭐 푸틴이 유럽을 총침공해도 나 모르겠다. 이렇게 안 돼요. 뭐 갑자기 트럼프가 되면 이란 대제 다 해체한다. 뭐 그런 말 안 했지만 예를 들면 뭐 중국하고 미국 문제가 그냥 한 번에 해결된다. 어떻게? 그게 뭐 대통령 둘이 싸워서 된 일인가? 중국 문제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어떤 이슈를 내고 이것도 사실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등치가 크고 센 나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나의 작은 정책을 해도 국가가 막 휘청휘청 한단 말이에요. 금리만 좀 올려도 막 난리가 나고 이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통째로 가거나 갑자기 군사정책을 원칙을 바꿔버리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큰 선에서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권 바뀌면 러우전쟁 끝난다. 전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물론 무시한다는 뜻은 아닌데 미국 대선을 너무 큰 변수로 놓고 싶지 않아요. 세계 정세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번에 헤즈볼라 관련해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애써 깔아놓고 있던, 그리고 하지만 노출시키지 않고 있던 정보망을 200% 이제 과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제 헤즈볼라 뭐 몇몇 지도자들을 이제 암살하는, 뭐 그거야 뭐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헤즈볼라가 이제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다 도청기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다 갖다 버려라. 그러고 이제 이스라엘이 첨단 기술로 이제 그런 도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적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를 맞설려면 오히려 로우테크로 그런 여지가 없는, 사실 삐삐 같은 경우는 뭐 발신하는 뭐 그런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 자체가 무슨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냥 신호가 오면 그냥 숫자 몇 개, 글자 몇 개 보여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뭐 해킹할 수도 없고 뭐 그다음에 여기다가 뭘 전자적으로 뭘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거까지 이제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헤즈볼라나 이런 친구들이 뭔가의 다른 옵션을 취할 거야 라고 미리 생각을 해서 실제로 올해 초에 헤즈볼라가 자 삐삐로 갑시다 라고 하기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이미 헝가리에다가 유령 회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전자전과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거기다가 우리가 슬쩍 우리가 공급하는 물건을 끼워 넣어서 타격을 주겠다라고 미리 계획을 세워놓은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대만제 삐삐라고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뭐 라이선스를 헝가리에 있는 어떤 회사가 받아서 생산하는 건데 그 회사는 유령 회사고 실제로 그 회사가 납품하는 물건들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직도 조사 중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제일 확실한 것은 자광 리튬 거기도 이제 한번 충전하면 한 90일 가까이 쓰는 이제 물건이니까 네. 그 사이에다가 아주 소량의 폭약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특정 메시지가 가면 이게 기폭할 수 있는 스위치까지 야. 같이 이제 넣어놓은 거고,
PP가 오면 뭐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자관 작으니까 네, 엄청 작죠. 일단 이거를 네. 꺼내서 네. 눈을 봐야 되거든요. 터지면 앞면이 손상이 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여기 있다가 그냥 놔뒀다가 터지면 하반신을 다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의 정보력, 그다음에 공작 뭐 이런 역량을 사실 되게 과시했다. 그러니까 이제 헤즈볼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예. 그리고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라는 이제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시작이 돼서 이란과 뭐 전쟁을 한다라고 하다가 최근에는 헤즈볼라랑 이제 확전이 되는 그런 모양새긴 네. 하거든요. 이 향후 중동 이 갈등은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세요? 글쎄요, 뭐 예측 불허입니다. 중동 지역의 이제 여러 가지 정세는 예측 불허인데, 어떻든 간에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과거의 양상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과거의 양상이라면 뭐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국제사회가 일정 부분 뭐 자제를 촉구를 하고, 네, 네.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면 뭐 서로가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서로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를 하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긋지긋하다. 이제 저 헤즈볼라, 그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아예 다 쓸어버리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냐. 욕 좀 먹더라도 이참에 그냥 다 쓸어버리고 그냥 다 가자라고 하는 이제 이 흐름이 또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 봤을 때는 언제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갈 거냐. 이러다가 이제 우리 이제 이스라엘 경제도 절단나고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 모든 문제는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예측하지 못했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왜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이제 또 반대의 목소리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찌됐든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야 이런 불안한 데서 나 살기 싫어. 그래가지고 한 50만 명 이상의 이제 인력들이 해외로 지금 또 빠져나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상황들이 과거와는 이제 다른 이제 상황이 이제 되고 있고, 어떻든 제가 봤을 때는 중동은 항상 화약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는 어떻든 서로가 그런 복잡한 문제는 잊어버리고 네. 좀 좋은 방향으로 가자, 라고 해서 위에 지도자들끼리 이리저리 합을 맞춰서 뭐 에이브라함 협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손도 잡고 정상적인 어떤 관계로 가고 넘어가고 싶어 했었어요. 왜냐면 그래야 뭐 뭔가를 해볼 여지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들이 작년 이제 10월 하마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스라엘로 인해 가지고 다 다시 튀어나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누군가 책임지고 수습해 놓고 정리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이거를 정리를 하고 과감하게 자, 내가 결단을 내릴 테니까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할 만큼의 간큰 지도자는 지금 중동 전체에도 이제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연출이 될 거고, 앞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중동 역시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또 바뀔 거예요.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더 중동 지역의 여러 정세들이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싫으나 좋으나 전 세계 슈퍼파워는 여전히 이제 미국이고, 예. 네. 그리고 그 미국이 이제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건 당연한 거고, 실제로 이제 그러한 이제 미국 대선의 영향이 이제 돌고 돌아서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 이제 잘 지켜봐야 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누가 이길 거냐,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것보다는 왜 미국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하지?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도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미국 잘 알지, 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해서 미국 사회가 크게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변화의 원인이 뭔지, 그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